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일반 건축물 대장 갑지 및 을지에서 건축물 용도 확인하기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다룰 주요 내용 3가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지와 을지의 주요 기재 사항에 관하여 정리할 것이고요. 그런 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하여 정리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일반 건축물 대장에서의 용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하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예고드렸던 대로 갑지와 을지의 주요 기재 사항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또한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등기사항증명서, 과거에 등기부 등본이라고 불려졌던 것이죠. 처럼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사항 증명서의 경우 과거에 등기부 등본이라고 불렸던 것 말입니다. 의 경우 갑구는 소유권에 관련된 거, 을구는 소유권에서 파생된 권리를 기재하는 데 반하여 건축물 대장의 경우 갑구의 주요 기재사항, 을구의 주요 기재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등기상 증명서와는 그 기재 내용이 다르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구라는 것은 갑지라고 불리고요, 을구라는 것은 을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갑구의 주요 기재 사항은요, 소재지, 건축물 대장에는 대지 위치라고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집은 도로명 주소, 부연 설명 필요 없겠죠. 주 구조, 그리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로 약속한 주 용도,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등의 면적, 그와 관련된 건폐율, 용적률이 기재되어 나타나고요. 그리고 건축물 현황이 나타나는데요. 건축물 현황은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청별, 구조, 용도, 여기 용도 또다시 나타나고 있죠.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현황 등이 주요 기재사항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을지, 을구의 주요 기재사항은요, 갑지의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다 적을 수 있다면 을지나 을구는 필요 없겠죠. 갑지의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 나머지 청별 건축물 현황, 이와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을 기재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 대장의 경우에 갑구만 있는 경우도 있고 갑구와 을구 2가지가 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 일반 건축물 대장을 이용해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관련 법령 규정이 아래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예고드렸던 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9종으로 구성되어 있죠. 에 관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와 관련되어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해서 이와 같은 자료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실제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제목이 나타납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라고 말입니다. 총 29종이 나타날 것인데요. 그중 제1호에 단독주택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단독주택은 네 가지로 소분류되어서 나타나는데 잠시 후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기서 이제 출발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뒤이어 나타날 것이라는 것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나타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우리가 이번 만남에서 주로 다룰 내용에 관해서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고드렸던 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이번 만남에서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일부 확인사항에 관하여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제1호부터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의 내용이 많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생략하고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해 두었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호 단독주택은 네 가지 소분류로 구성되는데요. 단독주택 안에 단독주택이 있고요. 다중주택이 있고요. 주로 하숙집과 같은 형태요. 다가구 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공간이 있습니다. 제2호 공동주택 또한요. 네 가지 소분류로 구성되는데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 계획의 특성 혹은 차이점은 방금 전에 보았던 별표에 잘 규정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만남에서 우리가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 제3호, 제4호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줄여서 근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줄여서 근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말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요. 가목부터 카목까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번 만남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 가지 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목에 소매점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소매점은요. 같은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쯤 해두죠. 그 다음 다목입니다. 다목 중에서 목욕장이 이번 만남에서 필요하니까 이거 제1종 근린시설로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제가 녹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소개업소가 있는데요. 그 소개업소의 예로서는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의 소개업소입니다. 그리고 일반 업무시설도 있는데요. 이는 대표적인 예가 출판사 등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로서 같은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30제곱미터 이상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목에 해당될 수가 있거나 혹은 업무시설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시설은 제14호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줄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줄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어때요? 동일한 내용 맞죠? 동일한 내용 맞죠? 그렇다면 차이점은 바로 바닥 면적의 합계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이라면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고요. 반면에 그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목을 보시면은 괄호 속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적어두고 있습니다. 즉 30제곱미터 미만은 제외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시설로 분류되어야 할 텐데 그게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14호 업무시설입니다. 제14호 업무시설입니다. 어때요? 핵심 내용 정확하게 구별되고 있죠. 그럼 되었습니다. 이쯤 해두고 다시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처음부터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요, 가목부터 뭐목까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들이 이번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카목과 하목인데 하목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카목에 대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카목에는 학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러한 학원 등으로요, 괄호 속의 경우 혼자서라도 볼 수 있을 테니까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같은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서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학원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500제곱미터 이상의 학원은 다른 시설로 분류될 텐데요. 그게 바로 제10호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그래서 제10호 교육연구시설에는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때요? 혼란이 생길 이유가 없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실제 일반 건축물 대장을 이용하여서 우리들이 정리하였던 내용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일반 건축물 대장을 제시할 것인데요. 그 차이점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한 건은 갑구뿐만이 아니라 달리 말하면 갑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을지, 을구까지 필요한 경우이고요. 나머지 한 건, 즉 두 번째 일반 건축물 대장은요, 을지가 나타나지 않고 갑지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 양자의 차이점은 바로 기재 공간 때문이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미리 말씀드려보자면 이 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지하 1층, 지상 5층입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현황을 살펴본 결과 2층까지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3, 4, 5층을 기재하기에는 이 갑지의 기재 공간이 부족하다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경우 얼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룰 일반 건축물 대장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갑지의 모든 것을 다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얼지가 불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핵심 내용 바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반 건축물 대장의 갑지에 기재되는 주요 사항,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위치, 지번, 도로명 주소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적이 이처럼 나타나 있고요. 대지 면적, 연면적, 건축 면적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건폐율, 용적률이 나타나 있으며, 그리고 여기에 주구조, 여기에 주용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만남에서 초점을 두기로 약속하였던 용도가 나타나 있고요. 여기에는 주용도가 먼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아래의 건축물 현황에는 그 구체적인 청별 용도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어때요? 핵심 내용 바로바로 파악이 되고 있죠? 그럼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주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이 주용도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왜 두 건이 더 있더라는 겁니다. 그 두 건 중 하나는 이 자료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구입니다. 그렇다면 용도 중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구나.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건축물의 경우 단독주택이 3, 4, 5층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가 남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제1종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겠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반 건축물 대장의 갑구에는요, 건축물 현황뿐만이 아니라 소유자 현황 또한 주요 기재 사항에 포함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화면 정리하고요. 건축물 현황, 그 중에서도 용도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반 건축물 대장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러한 기재사항을 보자마자 전부 다 근린생활시설이구나.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사무소 또한 일반 목욕장의 일부가 되겠구나라고 잘못 읽어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 그것이 문제인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요, 일반 목욕장, 그와 관련된 보일러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줄여 그냥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 분류되는 반면에요, 사무소라는 것은 그 면적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바닥 면적에 따라서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요. 30제곱미터 이상부터 5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는 거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 결과 이 건축물에 있는 지하 1층의 사무소는 말입니다,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48.56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것입니다.
일반 목욕장의 일부로 파악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지하 1층의 사무소는 말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일반 목욕장의 일부가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사무소이기 때문에요. 법규에 따라서 신고증을 교부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 당연히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으로 판단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잘못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요. 일반 건축물 대장의 갑구의 2쪽 중 제1쪽 갑구가 총 2개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첫 페이지 마무리 지었고요. 그럼 다음 화면에는 그 두 번째 쪽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거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3, 4, 5층과 관련된 얼지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추가적인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이 초점을 두고 있는 용도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물의 경우 2013년 11월 7일에 변동이 있었는데요. 표시 변경이 있었습니다. 지하 1층의 근린생활시설, 과거에는 일반 목욕장이었습니다. 이게 일반 목욕장이 바로 이 변동 이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표시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일반 목욕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입니다.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때요? 이제 이러한 일반 건축물 대장의 용도 정확하게 읽어내는 거에 가능하다는 확신이 생겼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갑지의 핵심 내용 정리는 마무리 짓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얼지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일반 건축물 대장 얼지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현황 다 예고 드렸던 내용입니다. 건축물 현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고해 드렸던 대로요. 3, 4, 5층에 대한 용도가 정리되어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짐받아두고 있습니다. 얼지라는 것은 말입니다. 갑지의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나머지 청별 건축물 현황, 청별 구조, 용도, 면적을 기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실제 일반 건축물 대장 두 번째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일반 건축물 대장이 갑구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갑지의 기재 공간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얼지가 불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건물의 경우 층수를 미리 확인해 본 결과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하,
각지의 기재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을지는 불필요할 것입니다. 어때요? 순식간에 핵심 내용 파악되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길은 여기 있는 주 용도로 향해 있을 것입니다. 이 건축물의 경우도 살펴보니까 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소매점이기 때문이네요. 소매점이기 때문이네요.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2층은요. 학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학원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학원의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학원이라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텐데요. 어때요? 113.59제곱미터는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됩니다. 만약 500제곱미터 이상이었다면 이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제10호인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었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핵심 내용 제대로 정리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 건축물 대장, 그 중에서도 특히 용도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기로 약속했던 우리들의 약속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